청주시청 본관 철거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청주시 신규 사업 전체가 멈춰설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요한 사안의 의원 개개인이 소신과 표결하지 않고 당대당 대결 구도로 만들어버린 민주당의 태도가 아쉬운 부분인데요. 홍우표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출범한 통합 청주시는 2020년에야 새로운 시청사에 대한 설계 공모작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본관 존치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단체와 문화재청의 압박까지 겹치면서 본관을 그대로 두는 걸 전제 조건으로 국제 공모를 해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본관을 디귿자로 감싸게 되면서 미적 기준은 충족했지만 공간 이용이 비효율적인 태생적 한계를 갖게 됐습니다. 청주 백년대계를 위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끊이질 않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본관을 철거하고 설계를 다시 하자고 공약한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가 당선됩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명씩 동수를 이뤘습니다. 민주당은 전임 시장 시절 결정된 본관 존치를 뒤집을 수 없다며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의회 등원을 보이콧했습니다. 6개월여 기간 동안에 이제 여야의 협치, 이게 사실은 제대로 안 되었던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일 큰 거예요. 또 본관 철거 비용을 뺀 수정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성많은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철거 예산을 부활시킨 국민의힘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카드입니다. 저희가 그걸 동의한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본관 철거에 동조하는 의원의 찬성표가 나올까 걱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늘 열리는 원포인트 의회도 내부 분열을 우려해 등원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단 등원 거부는 의원 개개인의 소신 표결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문제는 꼬일 대로 꼬였지만 이 사안의 본질은 통합시청사를 어떻게 짓는 것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CJEB 홍우표입니다. 요즘 외식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서 10,000원 가지고는 점심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워진 일명 런치플레이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앱 음식값이 크게 올랐는데요. 결국 과도한 수수료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소비자 단체들의 조사 결과 청주 지역 외식비는 1년 새 26.2%나 올랐습니다. 지난 6월 1인당 평균 점심값도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당연히 식사비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도대체 이 끝이 어디인지를 모를 정도로 불안하기 때문에 외식도 어렵고. 토론회를 마련한 소비자 단체들은 고물가뿐만 아니라 배달 앱 내 음식 물가 상승을 외식비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배달 앱 3사의 결제 추정 금액은 23조 원으로 3년 만에 600%나 성장하며 시장 지배력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배달비를 제외하고도 매장 취식 가격보다 높은 배달 앱 내 음식 가격으로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청주 지역 업종별 대표 음식인 닭볶음탕과 마라탕, 피자 등을 조사한 결과 매장 취식가보다 배달 앱 음식 가격이 최고 5,000원이나 비쌌습니다. 학계와 외식업체 측은 배달 앱의 과도한 수수료가 배달비를 제외하고도 앱 내 음식값을 올리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배달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컨퍼런스를 마련하게 되었고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음식점들도 비용 압박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제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도 어디선가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배달 서비스에서의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나오는 거죠. 소비자 단체들은 배달앱의 외식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 배달앱의 활성화와 착한 배달 음식점 선정, 방문 포장 이용 등을 제안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향후 불효불급한 예산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자치 연수원 제천 이전과 도립대 기숙사 건립, 적자 상태인 청남대 등을 언급하면서 도내 곳곳에서 줄줄이 새고 있는 예산은 앞으로 엄격히 통제될 것이며 불효불급한 건물을 짓고 예산 집행을 한 단체장들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도청 관사를 반납하고 집무실을 6평으로 줄였지만 어느 산하기관장도 관사를 반납하거나 예산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실망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충주시의회가 어제 열린 정례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충주댐 개통 광역상수도 3단계 건설 사업과 관련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수자원공사가 지역 주민과 기관, 단체와 협의 없이 졸속 사업 추진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결의문에서 지적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 온 지 5년이 넘었는데 옆집과 전기 요금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누진제 폭탄을 맞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명백히 한국전력의 전산상 오류가 문제인데 정작 책임은 힘없는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한 세입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양군 단양읍의 한 주택에 사는 정지환 씨는 올해 초 한국전력으로부터 옆 사무실과 전기료 납부 금액이 뒤바뀌었다는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5년 전 이사 온 뒤로부터 줄곧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던 전기 요금이 옆 사무실로 청구되고 옆 사무실의 전기 명세서가 정 씨의 집으로 날라왔다는 겁니다. 5년 동안 옆 사무실에서 더 낸 요금은 520만 원 정도. 옆 사무실 측에서 사정을 봐줘 270만 원에 정산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전기 요금을 저희는 저희대로 계속 고지서대로 냈고 저쪽도 전기 요금을 계속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 전기 요금 낸 거를 저희가 다 갚았거든요. 그런데 정 씨의 억울함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전력 측이 정 씨가 살고 있는 집의 전기가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청구됐었다며 주택용으로 금액을 다시 환산하면 누진제가 대거 붙는다는 겁니다. 한전이 차액 명목으로 부과한 금액은 700여만 원입니다. 하지만 정 씨는 자신이 고의로 악용하려 했던 것도 아니고 세입을 들어오기 전부터 한전 측의 오류가 계속 있었던 건데 왜 갑자기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실제로 정 씨 이전에 살던 사람은 채권 시효 5년이 지나 한전 측에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량기 바뀐 거에 대한 거는 저한테 다 문제를 다 제기를 하고 저보고 다 뭐 책임지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공기업이 좀 횡포 부리는 거 아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한전은 서면 답변을 통해 차액 부과는 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 행위라는 단호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 씨는 한전 측의 지급 명령에 불복해 이 건을 소송으로 넘기고 법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내년부터 프로 2부 리그에 참가하는 충북 청주FC 선수단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급은 아니어도 프로 일부 선수가 대거 영입되면서 당장 프로에서의 첫 시즌 성적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눈비가 내리는 날씨 속 실내 연습장에서 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내년부터 프로리그에 참가하게 되는 충북 청주FC의 새로운 진용입니다. 모태구단이기도 한 청주FC의 선수들 중 팀에 잔류한 선수는 단 4명뿐. 당장 내년 시즌 성적을 위해 프로 1부나 2부 구단에서 즉시 전력감인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전체 선수단의 절반 이상입니다. 브라질과 호주 출신의 새 외국인 선수 3명도 입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선수 명단에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청주대와 대성고 학생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경험 많은 연장자들을 데려왔고요. 그래서 한 18명에서 한 23명 정도가 아마 즉시 전력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급 선수는 없지만 대부분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등 발전 가능성이 많은 선수들입니다. 서로에 대한 낯설음을 털어버리고 호흡 맞추기에 열심인 선수들은 내년 시즌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열정이 있고 그렇게 K리그 1, 2 좋은 경험을 했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클럽하우스가 없는 충북 청주FC는 도심에 위치한 한 호텔에 사무국과 선수단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창단 준비도 대부분 마쳤습니다. 선수들의 이제 운동을 이제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호텔 측에서 비용은 최대한 절감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K리그 24번째 구단인 충북 청주FC는 다음 달 3일 창단식을 갖고 태국 전지훈련에 돌입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내년 3월 충북 혁신도시와 충주 기업도시 일대에 고등학교 2곳이 개교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음성군 동성고등학교와 충주시 중앙탑고등학교가 내년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동성고는 충북 혁신도시 내 중학교 졸업자 등 학생 200명이 입학하고 중앙탑고는 학생 176명이 입학할 예정입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군 복무 중 인터넷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22살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191명으로부터 4,300만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